자, 외신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젤렌스키가 미쳤나 봐요. 대반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에 반격할 시점을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격할 병력과 무기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 국제 정세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도 쉽사리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건네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참 무기를 준다고 했던 F-16 다 주겠다고 큰소리 쳤던 폴란드도 실질적으로 무기 공여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전차 부대들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정기적으로 공습을 하면서 키우 함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평화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좀 참고 있는 상황인 거다. 중국이 젤렌스키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서 러시아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 상황에서 립 서비스를 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젤렌스키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돌아다니면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요. 남의 나라 정상의 전용기를 빌려 타고 댕겨요. 아니 이따가 얻어 쳐맞을까 봐 포탄 떨어질 때 안 있고 다른 데로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6.25 전쟁 중인데 이승만이 일본이랑 대만이랑 미국 돌아다니면서 동포 여러분 내가 여기서요 여러분 지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쟁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거든. 그러면서 겁은 많아가지고 피격 안 당하려고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 빌려 타고 미국 군용기 빌려 타고 또 뭐 민간 항공을 안 타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이 14조나 있다는 놈이 지 전용 항공기 전용 항공기 하나 사서 타고 다니면 될 텐데 그렇게 비럭질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갖고 돈 내놔라, 지원금 줘라, 무기 줘라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줘요 이제는. 미국도 지원을 못합니다. 미국도 돈 떨어졌거든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젤렌스키가 이게 말로 갖고 이제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니까 바로 러시아에서 공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 큰 소리는 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최근 들어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개망신을 당한 게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3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요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패트리어트 3인데 러시아에서 드러나고 미사일을 통해 갖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패트리어트로 이걸 요격을 하겠다고 30발을 쐈습니다. 하나도 못 맞췄어요. 적중률이 제로예요. 개망신을 당한 거죠. 보복을 한다고 미국이 제공했던 다연장 미사일을 쐈습니다. 러시아에 하나도 도달을 못한 거예요. 최근 들어 뭐 우크라이나가 무슨 러시아에 있는 무슨 사파이어 생산 공장을 공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뭐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요. 뭐 애플에 거래하는 사파이어 공장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파이어가 뭐냐면 인공 사파이어 글라스라 그래갖고 액정이나 화면에 들어가는 그 특수 유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파이어 유리를 일부 쓰는 이제 전자제품들이 있어요. 약간 이게 주문형 그 휴대폰이나, 그러니까 조금 고급형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뭐 웨어러블 기기 안에 인공 사파이어라고 기판을 쓰면 일반 그 유리 기판 이런 거에 비해서 더 강하고 깨끗하다 그래갖고 그런 거 일부 쓰기도 합니다만 이게 무슨 애플에 납품이 된다고 해서 애플 전 제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연관관계 없는 공장인 건데 뭐 그걸 피격을 당했다 그래갖고 뭐 대단한 피해를 입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비롯해가지고 러시아 본체에 대한 제대로 공격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지금 S-350이라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그 가동하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요격 미사일
차세대 국산 요격 미사일 재원하고 비슷한 최신형 그 방공 미사일들을 갖춰놓고 있고 이게 거의 요격률이 100%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내는 공격은 러시아에 거의 안 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러시아에서 지금 날려보내고 있는 미사일들은 전부 다 방공 시스템으로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대략 패트리어트를 잘못 써가지고 그게 이제 적중이 안 돼갖고 낙하해갖고 막 버스에 떨어지고 건물에 떨어지고 그래갖고 피해가 더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갖고 이따위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빨리 지원금과 무기를 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응? 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키움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기를 주겠다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일본에 있는 매체에서 신문 기사를 냈어요. 뭘 냈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줘야 된다. 젤렌스키가 우리 윤석열한테 그거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일본 신문에서 먼저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 기사를 통해서는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젤렌스키가 우리한테 대공 미사일 격추 시스템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이 이걸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 신문이 있었어. 검색을 좀 해보세요. 네.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젤렌스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현재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여갖고 러시아 S-350에 근접할 만큼의 우리나라 국산 대공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긴 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청궁이죠. 네. 우리나라의 청궁 2, 청궁 3에 지금 있는 기술들은 약 40km 고도에서부터 150km 고도에서 접근하는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의 요격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금 이거를 현재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도 이게 다 안 끝났거든요. 근데 이 최신 버전을 사실상 우리나라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궁2를.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전혀 안 나고 일본 신문에 이 얘기가 나요. 근데 우리 대공 능력 형편없어, 젤렌스키야. 우리 무인기가 30대씩 날아와 들어도 솔직히 우리 전혀 몰라. 그게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실 상공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왔다 갔는지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는 국가가 우리야. 니들 우리 믿고 무기 달라고 해서 되겠니? 좀 우리부터 살자. 우리 살고 난 다음에 너 살려야지. 왜 우리도 아직 전부 다 이게 안 끝난 미사일 배치를 니네 나라에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나는 너무 뻔뻔해서 니네 속내를 모르겠다, 진짜로.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원래 이제 천궁 미사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배치 숫자를 많이 갖고 있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2021년에 갑자기 20대 이상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왜 이걸 갑자기 추가 생산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왜냐면 우리나라가 천궁 미사일 20여 개 추가 생산하겠다는 게 2021년 4월 달부터 이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이 새끼들이 이거를 만들어 갖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요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방위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무슨 지금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야? 제가 보기에 윤석열한테 요청했다고 하는 주요 무기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이는 기마이 쓰느라고 우리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 먼저 빼갖고 줄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됩니다, 진짜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이제 점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로 한 게 한국에 있는 포탄 55만 발. 이게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포탄 55만 발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젤렌스키 손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미군한테 일단 주고 미군이 우크라이나로 옮겨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55만 발이 이미 나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후방부대에 있는 탄약고가 텅 비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뭐 하시는 군사 전문가 분들 있었고, 뭐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전방에서 쓸 수 있는 이 최소량을 빼놓고는 원래 우리도 모질인데 많은 물량이 이미 나갔고 진해 해군기지를 통해 갖고 빠져나갔다. 몇 컨테이너, 뭐 10여 컨테이너 물량 이상이 이미 수십 컨테이너가 나갔다라고 하는 제보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크라이나 본토에서는 발견이 안 됐어요. 만일 이거 쐈으면 러시아에서 대번에 알 거거든요. 이 쏜 거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걸 건네주는 데 있어서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건네주면 또다시 전쟁은 장기화 되니까 전쟁 장기화가 지금 미국 정치에 유리할 거냐 말 거냐를 보고 있겠죠. 지금 당장에 바이든도 전쟁이 장기화 되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되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는 않는, 즉 한반도 모델을 구상한 일종의 우크라이나 휴전 전략을 앞으로 펼쳐나갈 거다라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휴전 협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포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도 일본이 시킨다고 해서 우리 청궁2 덜퍼덕 내놓지 말고 미국 놈들이 미국한테 물어보고 형님 지금 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줄할 때 줘! 라고 할 때 넘겨주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정전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휴전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는 넘겨줘도 우리가 크게 러시아한테 욕먹을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넘겨줘 버리면 이게 다 우리 외교의 부실이 되다죠. 어차피 팔아먹을 거고 넘겨줄 거면 시기라도 좀 지키라는 거야. 우리한테 외교적으로 뭔가 해먹을 수 있게끔. 미국도 포탄 안 주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전쟁 끝나기 전에 뭐라도 지금 어떻게든 더 떡고물을 뜯어먹기 위해서 지네 나라 안 들어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국 반격해야 되는데 네가 무기를 안 주잖아. 돈을 안 주잖아. 성렬이처럼 시원시원하게 좀 끊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이 자꾸 그 얘기할 거예요. 코리안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니들은 왜 안 도와줘? 이런 개소리를 시전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라고 일본의 20배가 넘는 돈을 10조 원 가까운 돈을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합니까? 나라의 돈이 싸고 넘쳐요? 10조 원?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올해에 적자 재정하기 위한 57조 원 중에 54조 원을 써버렸어. 근데 수출입은행에 있는 돈까지 빌려줘 가면서 10조 원을 자기다 던지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공사 수주하고 유조선들 추가 수주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필요로 하는 자금들은 뭘로 대줄 건데 그 돈을 다 우크라이나에다 퍼줘버리면 나라 국간이 텅텅 비고 나라 안보가 개구멍이 나는 짓거리를 오늘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없이 이루어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무슨 결론을 내렸을지, 그리고 오늘